더불어민주당 이재명은 지금 재판받고 있는 상황과 그리고 그가 과거의 전과 기록 여기에 관해서만 언론들이 보도를 주로 하고 있는데 과거의 그의 행적들을 취재해서 보도하면 정말 이재명은 일생 자체가 범죄와 그리고 각종 비리로 얼룩져 있다 이렇게 볼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재명은 자기 범죄 혐의를 수사하거나 또는 재판하는 판사, 법원에 대해서 압박을 하거나 검사들에서는 탄핵을 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수사 자체에 너무나 크게 사법 방해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도 한 발짝 더 나아가지 못하는 언론 보도가 있습니다. 자, 이재명의 과거 행적들, 그가 욕설이라든지 또는 이 스캔들이라든지, 자, 그가 과거에 이 경기 성남시장으로 있을 때 여러 가지 의혹들, 자, 여기에 대해서 서로 취재하거나 발굴해서 보도를 했다면 아마 이재명은 지금 하루 종일 텔레비전과 이 언론 매체들이 이재명 관련 보도만 하더라도 이 부족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최근에 지기현 부장판사가 룸사롱에 갔다 이런 의혹을 더불어민주당에서 제기했습니다. 자, 그 지기현 부장판사가 거기 룸사롱 같은 보이는 곳에 앉아 있다. 그래서 다른 사진을 보여주면서 여기 룸사롱인데 지기현 부장판사가 앉아서 사진 찍은 그 장소하고 인테리어가 똑같다. 그게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남성 두 사람과 지기현 부장판사 나란히 사진 찍었는데, 자, 룸사롱에서 기념으로 사진 찍은 사람도 있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그런데 문제는 지기현 부장판사는 나는 그런데 간 곳이 없다. 자, 그러니까 삼겹살에 소맥을 먹는다. 삼겹살에 소맥을 먹는다. 누가 대접을 해주지도 않는다. 또 해준다 하더라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지기현 판사가 이렇게 미운털이 바뀐 것은 바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을 취소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재판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윤석열을 몰아가지고 여론몰이를 해가지고 내란몰이를 해가지고 구속하고 앞으로 이 내란 상황에서 계속해서 말하자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지기현 부장판사도 같이 내란몰이로 하려고 한 것 아닐까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 지금 이 시로코의 룸사롱 이름이 시로코라는 게 있었다. 그러니까 유흥주점인데 원래 일반 음식점도 있고 유흥주점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일반 음식주점을 유흥주점으로 바꿔서 불법 영업을 했다. 자,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거기에 이재명이 왔다는 것을 아주 생생하게 증언했습니다. 이재명이. 그러니까 법정에서 이런 증언이 나왔는데, 자, 법정에서 거기 시로코의 사장이 나왔어. 대표가 나와서 증언을 했다. 판사가 물어보니까 직접 거기 식당에 들어간 게 아니고, 그 유흥주점에 여성 접대부가 있는 곳으로 들어갔다라고 증언을 한 겁니다. 자, 이 얘기를 들어보면 이재명에 관해서는 이렇게 과거의 행적을 찾아보면 모두가 문제가 되는 정말 뭐라 그럴까 이 문제 백화점, 문제 투성이다 하는 겁니다. 자, 여기 지금 유동규 씨가 거기에 시로코라는 이 불법 유흥주점 영업을 했었던 곳, 거기에 이재명 성남시장이 갔다 이런 의혹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시로코는 룸사롱이죠. 이곳 완전 룸사롱입니다. 완전 다른 곳이에요? 예. 시로코도 가보셨어요? 많이 갔죠. 거기 김진상, 김용, 그 다음에 김만배 해가지고 아주 자주 가는 곳이 거기입니다. 그러면 유동규 본부장님도 같이 가셨었고. 그건 어떻게 된 거냐면 법정 증언이 나왔습니다. 예. 이거 시로코 사장이 나와서 이재명도 왔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본부장님도 직접 시로코에 예전에 가본 적이 있으시고. 많이 갔죠. 이재명 측근들도 다 갔죠. 백중선도 가고 다 갔죠. 그 시로코가 일반 음식점 허가도 나와 있고, 그리고 가라오케 영업을 할 수 있는 허가도 나와 있다고 하긴 해요. 식당 쪽이 별도로 돼 있고 반이 딱 나눠져서 반쪽은 완전 룸, 그 다음에 반쪽은 이렇게 홀같이 해가지고요. 말하자면 레스토랑 같은. 그런데 이제 거기 증언이 어떻게 되냐면 그럼 레스토랑이나 식사하러 간 거 아니냐 그랬더니 아니다, 술 마시러 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룸으로 이재명 갔다. 성남시장이 술 마시러 왔다? 예, 룸으로 갔다 이렇게까지 다 했습니다. 룸으로 변호사들이 갔다고요? 당황해가지고 그냥 식사하러 갈 수도 있는 거죠. 거기 일반 식당 맞죠? 그랬더니 아니다, 거기 룸으로 갔다. 거기 아가씨하고 다 나오면 됩니다. 예. 자, 여기 이 시로코라고 하는 데는 바로 여성 접대부가 있는 곳이고 거기에 이재명이 갔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게 지금 이슈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 유력 대선 후보, 그리고 지금 1위를 달리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유흥주점, 여성 접대부가 있는 곳에 갔다. 분명히 거기 왔다. 거기 있는 사장이 증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절반은 식당 같은 레스토랑 형태로 돼 있고 또 한쪽은 완전 접대부가 있는 룸사롱인데 거기 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지기현 부장판사는 거기 갔다는 사실만으로 해서 자, 여기 누구 접대받은 사람이 이런 사람이 어떻게 남의 죄를 심판하냐 이렇게 해서 물러나라 막 급박을 하고 있는데 지금 갑자기 또 지기현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조용합니다.
이재명 건이 터졌으니까. 그런데 이 시로코 관련해서 이런 식으로 하나가 터지면 그 관계되는 사람 물어보면은 쫙 이재명이 다 관계되어 있다는 거. 이재명이 깊숙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 이게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보다 더한 이재명의 비리 리스크. 그러니까 이런 자가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 되겠다고 하는 겁니다. 자, 수차례 보도도 했지만 이 김부선 씨와 스캔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배우와의 스캔들. 그러니까 스캔들이 흔히 뭐 한 차례 있다가 끝날 수도 있지만 그런데 여기는 이재명은 아주 이 여배우에게 온갖 욕설을 당하고 그래서 나중에 김부선 씨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자들을 불러서 설명했습니다. 자기 형수에게 한 욕설은 나에게 한 욕설에 비하면 욕도 아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옮기기 힘든 온갖 욕설을 다 했다고 합니다. 온갖 욕설을. 그래 가지고 또 모든 언론에 부인을 하고 그 사람하고 그런 관계가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부선 씨가 이재명의 신체 특정 부위에 점이 있다라는 것까지도 알렸고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은 또 그걸 바로 병원에 가가지고 자기가 아는 병원에 가가지고 신체 검사까지 받았다. 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래 놔놓고 그 사람은 허언증 환자다 이런 식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지기현 부장판사가 룸사롱에 갔다고 하면서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을 공개하면서 누구로부터 접대를 받았는지, 자, 이 접대를 받았으면 재판부에서 물러나라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오늘 지기현 부장판사가 대법원 감찰실에 관련된 자료를 제시하고 해명을 한 자료를 조선일보가 단독으로 입수했습니다. 자, 이 자리는 지기현 부장판사가 지방에 있는 이 법조인 후배들이 서울로 올라와서 저녁 식사를 함께 하고 그리고 그 식사를 본인이 직접 결제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인근에 주점에 가서 술을 마시자고 해서 같이 갔다가 술자리가 다 일어나기 전에 술자리가 시작되기 전에 기념 촬영만 하고 본인은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술을 얼마나 먹었는지 누가 결제했는지는 지기현 부장판사는 몰랐다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더불어민주당은 사진을 입수해가지고 이게 접대를 받았다 이렇게 주장했지만 이게 전부 다 거짓말이다. 자, 틀린 말이다. 자,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자, 최근에 이재명이 오히려 룸사롱에 가서 이 룸사롱에 출입했다 하는 것이 드러나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불씨가 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지기현 부장판사는 해명을 했다는 겁니다. 조선일보가 오늘 보도한 이 해명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자, 민주당이 공개한 사진이 찍힌 사진 등에 대한 후배들에게 밥을 사주고 헤어지기 전에 후배들의 요청에 따라 찍은 기념사진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게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 해명한 자료입니다. 민주당은 지난 19일 날 이 지부장 판사가 남성 2명과 함께 어깨 동무를 하고 찍은 사진 1장, 그리고 해당 장소의 내부 사진 1장, 그리고 외부 홀에서 여성들이 앉아있는 사진 1장을 공개하면서 룸사롱 접대 증거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지부장 판사가 제출한 이 소명서를 보면 해당 사진은 2023년의 여름에 지부장 판사가 가끔 교류하던 지방의 법조계 후배들이 서울에 올라와서 만나서 촬영한 것이라고 합니다. 당시 지부장 판사는 후배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밥값을 직접 결제했습니다. 집에 가려는 지부장 판사를 술 한잔 하고 가자며 후배들이 인근 주점으로 데려가는데 그 장소가 바로 여기라는 겁니다. 자, 주점에서 후배들이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사진이나 기념으로 찍자고 했고 그래 권유해서 사진을 찍게 됐다는 겁니다. 술자리 시작 전에 기과했다는 것이 지부장 판사의 입장입니다. 자, 사진이 찍힌 주점은 라이브 카페라고 불리는 술집입니다. 주점으로 지부장 판사와 후배 일행이 식사를 한 인근 식당 바로 옆에 있다고 합니다. 자, 식품위생법상의 룸사롱은 일종 유홍 주점이고 이 해당 장소는 2종 단란 주점이라고 합니다. 자, 내부에는 단체석이 있는 방 3개와 공개된 홀에 테이블 4개와 5개, 그리고 노래를 부를 수 있는 피아노와 기타, 스크린 등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당시 지부장 판사는 식사 비용만 결제를 하고 그리고 술자리 시작하기 전에 밖으로 나왔기 때문에 술값을 누가 얼마를 결제하는지 알지 못한다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자, 민주당은 이 지기현 부장판사의 사진을 공개하면서 촬영 시점이 작년 8월이라고 했는데 지부장 판사가 대법원에 해명한 데는 2023년이니까 1년 정도 차이가 납니다. 1년. 자, 그리고 올 1월 달에 지부장 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을 배당받을 때부터는 약 1년 반 전입니다. 자, 이 지기현 부장판사는 직접 식사를 결제하고 술자리에는 참여하지 않았다는 점도 민주당이 주장하는 접대를 받았다 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내용입니다. 자, 지기현 부장판사는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식사비 카드 결제 내역과 소명서 등을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 제출했습니다.
자, 이 한 부장판사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부장판사는 후배들에게 신망이 높고 이 인기가 많다. 자주 만날 수 없는 선배이기 때문에 기념 삼아서 찍자고 했고 지부장판사도 응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자, 윤리감사관실에서 사진에 등장하는 법조계 후배 등을 불러서 조사하면 지부장판사의 주장이 소명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대법원 감사관실은 최근에 지부장 판사가 방문했던 이 주점을 찾아서 자,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자, 법조계에서는 이 지부장 판사와 사진을 찍은 동석자가 직무와 관련이 있는지, 당일 비용은 누가 결제를 했는지가 비리 여부, 비위 여부를 가리는 기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부장 판사가 만났다는 법조계 후배가 자신이 맡은 이 재판 사건의 담당 변호사일 경우 직무 관련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 직무 관련자의 금품과 향응을 받는 건 범죄법에 따라서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자, 반면에 오랜 교류가 있었던 사이로 일상적인 친목 도모를 위한 자리였다면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직무와 관련이 없더라도 한 사람으로부터 같은 사람으로부터 한 번에 100만 원, 연간 300만 원을 넘는 금품 등을 받는 경우 청탁금지법이 위반되는 겁니다. 직무와 무관한 사람에게 받는 접대가 불법인지 따질 때는 그 발생한 총 비용을 그 참석한 사람과 나눈 n분의 1로 개별적으로 100만 원이 초과하는지 여부를 따지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이 사진이 누가 유출했는지, 거기 동석한 사람이 두 사람인데 이 두 사람과 지규환 부장판사 세 사람, 그러면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사진을 제공했는가? 자, 사진 찍은 사람이 제공했는가? 그것도 의문스럽고. 자, 이 지규환 부장판사가 본인이 해명하고 증명 자료까지 냈다고 하니까. 그래서 인근 식당에 후배들에게 밥을 사주고, 그 다음에 술 한잔 하자고 해서 옆에 있는 단란주점에 갔다는 겁니다. 그 단란주점에 가서 룸사롱에 갈 것 같으면 사진을 촬영하지 않을 텐데, 술을 마실 것 같으면 촬영하지 않을 텐데, 그런데 기념 촬영을 하고 본인은 먼저 왔다. 그래서 술값은 누가 계셨는지 모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